자, 11회 답을 먼저 볼게요. 11회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다음 6번에 5번 서준 씨 안 풀었지? 네? 풀었어? 풀었어요. 아, 미안해. 7번에 1번 8번에 1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5번 16번에 4번 17번에 2번 18번에 2번 19번에 3번 20번에 1번이고요. 바로 좀 가봅시다. 1번에 필성 암모나이트 메모드래요. 그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해성층, 육성층.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팔레오기는 신생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생대인데, 그러니까 신생대 초기에 해당하는데 메모드는 신생대 말에 번성했었던. 그죠? 디귿생 나는 우리나라 중생대 지층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암모나이트는 우리나라 중생대에 살았던 건 맞는데 우리나라 중생대 지층은 아니고요. 이거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번 수렴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바로 올게요. 기억에 A에서는 니은의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상승으로 율무남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니은은 용융점 내림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건데 니은의 과정은 B에 해당하고요. 기억의 과정이 A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B에서 섭입하는 해양지각의 부분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성돼요? 아니죠. 해양지각은 물을 공급하고 부분 용융되는 것은 멘틀이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의 A에서 생성되는 것은 유분암질, B에서는 현무암질이니까 휘발 성분의 함량이 많은 마그마보다, 그러니까 휘발 성분의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 가스를 포함하는 거고 2번 디귿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1번이었고 2번에 2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서 뭐 선상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선상지는 일단 기억에 선상지는 퇴적 환경 중에서 연한 환경에 해당하지 않아요. 선상지는 육상 환경. 연한 환경에 해당하는 게 뭐야? 삼각지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모의고사 보면 좀 비슷한 거 있었죠? 뭐 선상지 삼각주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10월 모의고사에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점인칭리 주어지고서 반드시 해양 환경이냐? 그건 아니다. 육상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문제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호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거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니은 자갈이 둥글게 마모된 정도는 선상지보다 해안에서 우세하다. 물이 많이 흘러갈수록 더 유리하니까 해안가에서 더 마모가 많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원마도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것도 너무 중요하진 않은 거니까 넘어가 되고. 디귿생 이 지역의 해안가에서는 사칙리와 연은이 형성될 수 있다. 해안가에서 뭐 그렇죠? 자갈모래 진흙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사칙리 연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동하는 거니까 됐고요. 4번에 넘어가 봤더니 4번에서 화강암의 침식물, 뭐 포해감 나타나고 화강암 주어져 있고 시일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4암의 퇴적 시기가 같대. 그러면 얘는 가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의 침식물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기저여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의 화강암 그리고 사암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나의 화강암이 포획을 됐다. 그러니까 관입했다. 포획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억에 가에서 화강암과 접한 사암에는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부정한 면이니까요. 난정암이니까요. 니은의 가의 화강암은 나의 화강암보다 절대 연령이 크다.
그렇겠죠. 가와 나 모두 사함과 화가함 사이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 가에서는 부정한 면이 나타나지만 나는 관입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서 대기대순환들이 쭉 있고 오른쪽에 또 강수량 증발량 아까 봤었던 그래프가 그대로 주어져 있네요. 기억 바로 볼게요. 보기 위도 60도 부근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아니야. 위도 60도 부근은 강수량이 더 많고 저압되잖아. 니은 세계적으로 큰 사막은 대체로 적도가 아니고 위도 30도에 대기대순환의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5번 이것만 맞고요. 6번으로 넘어갔더니 A와 B 중 B는 각각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 중 하나인데 A가 반지름이 작고 B가 크니까 A가 백색 외성 B가 거성이야. 그지? 그러고 나서 보기 기억을 보니까 A는 시간이 지나면 B가 돼요? B가 시간이 지나면 A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지? 니은 별의 밀도는 X의 물리량으로 적합하다. A가 백색외성이고 B는 거성인데 밀도가 백색외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물리량 X는 밀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니은 맞아요. D가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 A가 더 작아야 되겠죠. 광도가 매우 작습니다. 백색외성은. 그래서 5번이 맞다. 답은 5번이다. 답이 안 쓰이죠? 그 다음에 7번. 7번 문제를 보면요. 황사 발원지. 우리가 항상 생각했을 때 황사 발원지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그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고압대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보다는 고기압이 나타났을 때 황사의 어떤 빈도수가 높아지겠네요. 기억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할 수 있겠다.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날 우리나라의 날씨는 주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3월 어느 날에 시베리아 기단?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일기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고기압이 있더라도 조금 이제 북쪽에 몰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압대와 저압대, 뭐 시베리아 근처 황사 발원지의 저압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연관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음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날? 그죠?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넘어가면 돼요. 7번 같은 경우는 디귿 같은 건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세세하게 가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3월이라고 줬다면은 봄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3월 정도면은 이제 우리는 양지강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네. 그치? 그럼 이동성 고기압이 이렇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양지강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이동성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대체로 맑은 날씨보다는 다음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애매모호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는 이제 내용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서 답을 추론하기보다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후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저기압의 영향권이 들어갈 것이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넘어왔더니요. 바람의 방향과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 방향에 대해서 에크만 수송이 가와 나 모두 오른쪽이에요. 그 이야기는 북반구에서 관측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기억에 가와 나 모두 북반구다. 기억 맞는 거예요. 니은은 나의 중심부에서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 어떤 북반구에서 해수의 어떤 이동 방향, 에크만 수송의 이동 방향을 봤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수렴함으로 인해서 침강하는 고기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발산에 의해서 용승하는 저압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네. 문제에서 나의 중심부에서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결론은 아닌데요. 나의 단면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됐나요? 해수가 발산하니까 심층수가 용승해. 그러면은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보다 얕은 지점에서 나타나더라. 이해는 틀렸고요.
D가 남반구라고 하더라도 고기압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반구여도 저압대에서 저기압의 중심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8번은 기억만 맞고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뭐가 가혹한 거냐? 일단 문제를 좀 천천히 볼게요. 정자극기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추치를 했고 지질시대 동안 남북 방향의 이동만 있었다. 자, 기억. 6천만 년과 2천만 년 사이에는 6천만 년과 그죠?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이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요 시료를 봤을 때 그 자기력선의 방향을 통해서 정자극기라고 했으니까 왼쪽이 이제 남쪽이야. 오른쪽이 북쪽이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6천만 년 전에는 복각이 음값이야 위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양값이야 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럼 6천만 년과 2천만 년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2천만 년을 물어봤네. 2천만 년 전도 어차피 양값이에요. 6천만 년 전과 2천만 년 전에 복각이 음값에서 양값으로 변했다는 건 적도를 통과했다.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2억 2,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복각은 점점 증가했다. 아니죠. 왜 아니냐면 조금 가혹한가요? 일단 각도 커졌잖아. 음값인데 각도가 커졌죠. 됐나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디귿 그러니까 인도 대륙은 지속적으로 북상한 게 아니야. 남하했다가 북상한 거예요. 그죠? 아주 뭐 그런 것 같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에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보조선이랑 각도를 정확하게 조지 않았으니까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 수능 문제에 이런 애매모호한 건 안 나와요. 대신에 아마도 9번의 니은 디귿을 둘 다 맞다라고 고르셨다면 그냥 북상하네 라고만 판단했다면 문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서 그러니까 A랑 B를 이거 뭐야 각도가 누가 더 큰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니은 디귿을 맞았다고 골랐다면 그것은 이제 수능에서는 경계해야 되겠다. 그쵸? 그런 어떤 태도만 하나 챙겨가시면 되겠고 10번으로 넘어갔더니 10번에서 가로축은 적색편이냐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거리지수예요.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와 B는 각자 서로 다른 우주를 얘기하는 건데 A와 B는 뭡니까? 각각 서로 다른 우주 모양에 해당한다. 그치? 자 그러면은 뭐야? A는 그러니까 적색 편이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리에 비례한 거잖아. 그런데 그냥 거리 지수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평탄한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탄한 우주. 그런데 그 어떤 이 초신성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그지? 원A형 초신성이 예측한 것보다 더 멀리 있다. 그러니까 더 어둡게 보인다. 그죠? 그것은 가속 팽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B가 가속 팽창한 거예요. 자, 기억에 적색 편이량이 큰 원A형 초신성의 거리지수 변화량은 대부분 양값이다. 그죠? 적색 편이량이 비교적 크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죠? 가로수축을 봤을 때 뭐가 됐든 간에 큰 녀석들은 대체적으로 양값이다. 기억은 맞죠? 니은의 먼 거리의 원A형 초신성의 경우 허블 법칙으로 추정한 밝기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 더 멀리 있으니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B는 가속 팽창이다. 맞아요. 리얼 원A형 초신성은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증거다. 암흑 물질이 아닙니다. 영리엔 디귿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11번 경계를 통해서 A는 보존형 경계 그치? 그 다음에 B는 발산형 경계 C와 D는 이제 수렴형 경계 사이 C와 D의 사이는 수렴형 경계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질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C와 D는 해구가 형성되어 있겠지만 대륙판이 상대적으로 C에 대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해구도 점차 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11번 문제 솔직히 수능에 나올 법합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잖아. 아직 해설은 안 했지. 해구의 이동 방향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내겠지. 수능에서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억 A에서 새로운 판 생성 안 돼요. 지각이나 니은디귿은 뭐 둘 다 맞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찾았으면 11번에 보기는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해석할 건 없는 것 같고
12번. 12번 문제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12번 문제는 왜냐면 우리가 일단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이렇게 세 개의 대양이 있을 때 대서양하고 북태평양 정도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북태평양에서는 주로 용승한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대서양은 북대서양, 남대서양을 막론하고 침강이 활발하다.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인도양에서는 그럼 용승이에요, 침강이에요? 내가 혹시나 몰랐더라도 용승이긴 한데 몰랐더라도 자료 보고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D 같은 지역은 이제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용승한다며. 그 얘기는 심층수가 표층수로 변하는 지역이죠. 표층수로. 자, 그럼 C도 뭐야? 얘가 표층수잖아. 그러니까 표층수가 표층으로 변할 수는 없으니까 심층수가 표층수로 변하는 지역이고 C 인도양도 용승이 활발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딱 또 기억해두면 나쁘지 않은 거죠. 기억. A, D 중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은 A, B, D이다. 아니에요. A, B예요. 니은 해역 C에서는 영향염료량이 주변 해역보다 많다. 용승하니까요. 해수의 이동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빠르다. 니은이 심층수네. 이렇게 따라가 보면 기억은 표층수. 이동 속력은 그냥 뭐 별다른 내용 없이 표층수가 심층수보다 이동 속력이 반드시 더 빠르다.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2번은 13번. 자, 자료를 보고서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건 매우 멍청하네요. 그냥 바로 문제 보기를 보는 거예요. 아, 해수면의 높이구나. 됐죠? 그냥 해수면의 높이예요. 기억. 해수면의 경사는 A가 B보다 가파르다. A랑 B를 보는 거야. 그러면 가파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냈을 때 단위거리당 이 어떤 뭐라고 해? 등 해수면 높이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더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 맞는 거예요. A가 B보다 가파르다. 니은 영양염류는 A보다 B에서 많다. A에서는 주로 난류, B에서는 주로 한류. B에서 많겠죠. 한류에 더 많습니다. D는 A와 C는 이동 시 열을 흡수한다. A 난류, C 난류. 열을 왜 흡수해? 방출해야지. 그지? 저위도의 열을 가지고서 고위도에서 방출하는 게 난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헬류가 이동하면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류에 대한 설명이죠. 고위도에서 이동해온 차가운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로 이동하는 난류는 열을 방출하고. 그죠? 13번은 기억 니은이다. 14번 빨리빨리 가봅시다. 14번은 최근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직하죠. 왜요? 그러니까 가에서 봤더니 식현상이 단계적으로 2번 일어났어. 그런데 조금 일어난 구역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더 많이 일어난 구역이 있어요. 그죠? 식현상이 조금 더 많이 가려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봤더니 T 순간을 나타낸 거래. T 순간을 나타냈을 때 소문자 A는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된 지점이네. 그러니까 A에 의한 식현상에 의한 효과는 지금 제가 화살표를 나타냈고요. B에 의한 식현상은 그죠? 겉보기 밝기 변화는 저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죠? 자, 그럼 기억해. 행성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에 의한 겉보기 밝기 변화가 B에 의한 겉보기 밝기 변화보다 작아요. 반지름은 B가 더 커야 되겠지.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A에 의한 건 이 정도, B에 의한 건 이 정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식이 진행되는 시간, 식현상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공전주기에 비례한 거고요. 그 공전주기라고 하는 것은 공전궤도 반지름에 비례한 거네. 공전궤도 반지름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겠네요. B가 더 길겠죠? 그쵸?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짧다. 맞습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디귿만 맞고요. 15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죠? 괜찮아요? 그죠?
질문 있으면 바로 해주시고 15번도 뭐 문제 보고서 뭐 그림 보고서 우리가 뭐 해석할 게 뭐 대단하게 있을까요? 바로 보기 보는 거예요. 기억 A가 평년보다 활발한 시기에는 해수의 증발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비교적 온난한 시기겠네? 그럼 온난한 시기에서 빙하 속 산소 동위원소비는 크고 해양에서는 작고 그럼 그거 보기 기억해. 대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미 대기 중에 그러니까 해양에서 날아간 대기 중에 물분자에 포함된 산소 동위원소비랑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비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소 동위원소비가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값과 빙하를 구성하는 값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대기 중에 그 값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 온난한 시기니까. 그지? 니은 빙하기에 살았던 빙하기는 뭐야? 그럼 한래간 시기야. 한래간 시기에는 해양 생물의 화석은 더 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온난한 시기에 해양 생물의 화석 속 산소 동위원소비가 작으니까 빙하기에는 한래간 시기에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디귿은 비가 활발할수록 C에 형성된 비가 활발할수록 C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작아져야 되겠죠. 비가 강수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지? 이거는 그냥 그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위도에서 강수량이 많아지면 고위도에서 강수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16번 분광형이 B형인 별과 G형인 별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다른 해석함에 있어서 자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 상대적으로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의 흡수선을 분석했을 때 고온의 별에서 상대적으로 흡수선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고 저온의 별에서 흡수선의 수가 많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요. 최근에 기출에서는 좀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이니까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이니까 잊지 않고 한번 그냥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봤을 때 이거를 내가 그러면은 혹시나 B형과 G형을 외워? 설마 G형이 태양이니까 그걸 외우라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고온과 저온을 비교했을 때 흡수선의 개수를 가지고서 기억에서 흡수선의 수가 더 적다라는 것은 저온이다. 그러니까 G형. 니은은 고온인 B형이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문제에서도 그런가? 여기 왜 이렇게 탔어? 모르겠어. 그죠? G형, B형. 그러네. 자, 그러고 나서 나는 별 S1과 S2의 물리량 X와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B형인 별 S1이구나. 그럼 얘가 B고 얘가 G네요. 됐네요. 자, 기억. S1의 스펙트럼은 니은이다. S1의 스펙트럼은 니은이다. 맞아요. 니은 X에는 반지름이 올 수가 있다. 광도가 똑같네? 표면도가 낮으면 반지름이 갈 수 있겠죠. 얘는 맞죠? 디귿 이온화된 칼슘의 흡수선은 그러니까 CA2 흡수선은 그러니까 태양 근처에서 높게 나타나니까요. B형보다. 이것은 그냥 하나만 이야기해볼까? O, B, A, F, G, K, M에서 흡수선은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한 2개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는 3개 그렸어요. 자, H1 흡수선 H2 흡수선 H1 흡수선 CA2 흡수선 이 3개 정도는 외우세요. 그래서 H2 흡수선은 그냥 여기 맨 왼쪽에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H1 흡수선은 A0에서 가장 높게 그 다음에 태양의 G형은 CA2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0에서 H1 흡수선이 가장 강하면서 H1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A형인 거 맞아. 그런데 태양에 해당하는 G형에서 CA2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만 CA2가 태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기억보다 니은에서 강할 수가 없겠죠. 기억이 G형이니까요. 기억 니은이었고 17번은 조금 그냥 2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17번에 굳이 해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엔셀라두스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읽어보면 토성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생명 가는 지대에 속하진 않아요. 토성이니까요. 태양계에서 생명 가는 지대에 속하는 거는 지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지구형 행성인 거 보니까 내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처럼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면은 토성과는 성분이 좀 다르겠다. 그런 거 한번 그냥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8번 넘어갔더니 문제에서 뭐래? 온대저기압을 통과하는 전선을 통과했대. 그랬더니 기온이 급감했네요. 그럼 이 즈음에 한림 전선 통과했겠네. 그죠? 그러면서 풍향이 북서풍에서 괜찮습니까? 한림 전선을 통과했는데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했어요.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했다는 것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죠. 전선을 통과했는데 풍향이 반시계로 변했다? 북반구가 아니란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북반구와 몇 번씩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더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이 있으면 전선 이런 형태,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은 전선이 이런 형태. 그런데 북반구고 남반구를 막론하고 온대저기압의 북쪽을 통과했을 때에는 풍향이 반시계로 변하고 남쪽을 통과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요. 북쪽을 통과하게 되면 남쪽을 통과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괜찮죠? 한림전선 통과했는데 반시계로 변했어? 북반구가 아닌 거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풍속은 x보다 y일 때 느리다. x는 한림전선 통과 전이고 y는 한림전선 통과 후니까 x보다 y일 때 느리면 안 되겠죠. 한림전선을 통과하면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지면서 풍속이 더 증가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이 기간에 통과한 전선은 한림전선이다.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좋아요. 왜 좋냐?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물론 이런 형태 문제, 이런 뭐라 그래? 실험 탐구 과정, 지구과학에서 이런 탐구 과정 문제가 19번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 4번 정도 나오겠지. 나온다면 한 3번, 4번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해봤자 한 12번이야. 그것보다 뒤에 나올 확률은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결론 얘기할게요. 탐구 과정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제일 맨 윗줄을 읽으세요. 우리 그걸 또 안 읽는 습관들이 좀 있잖아. 맨 위에 줄을 읽으니까 뭐래? 온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 그러면 온실 효과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면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온실 효과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는 붉은색이고 나는 푸른색의 셀로판 종이에요. 셀로판 종이는 일단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빛을 투과시키느냐. 붉은색의 에너지가 작은 빛, 푸른색의 에너지가 큰 빛을 투과시킨다고 했을 때 에너지가 큰 빛을 투과시켜서 온실 효과를 실험한 게 당연히 더 고온의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A처럼 어떤 복사 평형이 됐을 때 평형 온도가 높은 것이 나, B와 같이 평형 온도가 낮은 것이 가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 A는 나의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상자의 온도다. 그러네요. 니은 6분의 흡수한 에너지는 12분의 흡수한 에너지보다 많다. 6분의 흡수한 에너지는 12분의 흡수한 에너지보다 많지 않고 동일해요. 온도가 왜 높아지는 거야? 6분의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 12분은 이미 복사평형 상태예요. 6분은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가 아니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표면 온도가 낮아서. 그치? 6분과 12분의 흡수한 에너지 양은 동일합니다. 디귿 셀로판 종이는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복사평형 온도가 달라짐을 알려준다. 그러네요. 19번에 기억 디귿이었고 20번 빠르게 20번에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고 전파영역으로 봤대. 전파 은하잖아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타원 은하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문제에서 또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나의 관측은 지면에서 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에 나타난다. 그리고 써있는 게 오른쪽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멀어지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들어가는 방향. 그치?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오는 방향. 그 얘기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축을 기준으로.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은하의 회전 방향은 B가 아니고 A예요. 이것도 틀렸죠? 은하 분류상 불규칙 은하가 아니라 타원 은하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은 아닌데 기억에서 뭐야? 성관소광이라고 하는 게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대. 가보다 나가 적다. 아, 그죠? 가보다 나가 적다. 왜냐면은 성관물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애초에 온도가 작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작은 빛들을 주로 흡수하고 그것이 조금 더 어둡게 보일 수 있겠죠. 가시광선보다는 전파 영역이 전파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성관소광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